고대 유럽 사람들은 절대로 바다 멀리 배를 몰고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네모나게 생겼고 수평선을 넘어가면 세상이 끝나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생각이 작용을 합니다. 이 세상은 네모나게 생겼어. 저 수평선을 넘어가면 떨어져서 죽어 라는 생각이 고대 유럽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원인이 돼서 현실의 인연이 일어납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그에 상응한 인연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어떤 여자분은 나쁜 남자 컬렉터라고 불릴 정도로 힘든 연애를 반복해 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리되어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의 결과는 당연한 듯 무시받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것으로 늘 끝이 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전을 당하면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왜 자신도 모르게 을이 돼버리는 패턴을 반복하게 될까요? 의식 아래에 있는 윗마음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신념이 의식 밑바닥에서 잘못 설정이 되어 있으면 현실의 장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밑마음의 대표적인 것들에는 피해의식, 부정적 자아의식, 고정관념, 선입견, 흑백논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총망라하는 개념이 바로 분별성 주착심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밑마음에 세팅된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기회가 되는 시점은 우리의 의식 위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윗마음은 인연을 따라 반드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오늘은 숨었다가 나타나는 이 밑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데 있어서 글로 써보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일기를 쓰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인연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땡땡땡을 만났다. 나에게 땡땡이라고 했다.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왔다. 또는 짜증이 확 올라왔다. 그래서 땡땡땡 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상황과 올라온 감정이나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일기를 쓰다 보면 점점 마음의 흐름이 잘 보이게 됩니다. 점점 마음의 패턴과 맥락이 잘 보이게 되고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뿌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마음이 계속 가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인지도 판단이 명료해집니다. 둘째는 알아차리는 공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줄 알아차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알아차리는 능력을 얼마나 키워나가느냐입니다. 마치 마취 주사를 놓으면 세포가 바보가 되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뜨겁고 찬 것도 모르듯이 마음의 세포도 마취가 되면 바보가 되어서 자기 감정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자기 생각도 잘 모르고 옳고 그른 것과 이롭고 해로운 것을 점점 알아차리질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 마음에 집중하세요. 솔직하게 오픈하고 내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화나면 화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염치가 없다면 내가 염치가 없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자기 마음에 집중하고 자기 스스로 솔직해야
마음의 세포가 깨어납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나도 모르게 훅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당하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감정이 우욱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나도 몰래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알아차림을 챙겨나가는 수밖에 없죠. 마치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챙기고 또 챙겨서 공부를 해나가면 알아차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알아차리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둘째는 정면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때로는 직면하기 어려운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기도 하고 또는 매우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 부끄럽지만 괜찮아. 두렵지만 괜찮아. 언제나 직면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공부에 몰입해 나가면 봄 햇살에 얼음이 녹듯이 망치질에 잡철이 떨어져 나가듯이 나를 괴롭히던 부정적인 민마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서 안정감과 편안함이 들고 지혜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내 본성을 되찾아 가는 것이죠. 물론 알아차림에는 내 마음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방향도 있습니다. 문득 각성함을 통해서 분별성, 주착심이 탁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 자리를 챙기고 활용하는 공부길도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인생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여기의 과정을 한 발 한 발 거치면서 점점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공부해 나가는 순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해도 여전히 유치원생보다 못한 글씨입니다. 하루하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지나고 보니 이제는 제법 글씨 모양이 납니다. 하루하루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오래오래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는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한 방을 노리지 마세요. 오늘은 마음일기와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재설정하고 업을 전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